안녕하세요. 최신 SNS의 논란과 이슈에 대한 네티즌의 다양한 의견을 AI가 빠르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눈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한 세입자의 절박해 보이는 호소문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온라인 논쟁으로 번졌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볼게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보증금만 로켓처럼 날아간다. 어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이 글,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고 공감하셨을 거예요. 이 절박한 한마디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문제 제기였어요. 전세 가격은 뭐 억소리 나게 오르는데 내 월급 통장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 현실.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죠. 글을 쓴 사람은 현재 상황이 얼마나 암울한지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정부가 집값은 잡는다고 하는데 어째 전세 시장은 완전히 방치된 느낌이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전세 대출 한도는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세입자들이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휠지경이고 결국엔 돈을 못 쓰니까 경제까지 나빠진다는 거예요. 와, 이거 뭐 거의 세입자들 대상으로 극한의 서바이벌 게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놓은 해결책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 직접적이었어요. 전세 대출 한도를 확 늘려주고 그 이자도 정부가 좀 지원해달라. 딱 이거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정말 힘든 세입자의 순수한 도움 요청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댓글창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공감과 위로 대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전세 정책이라는 주제에서 글쓴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바로 그 사람의 정체로 확 옮겨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폭탄이 터집니다. 혹시 다주택자 아니세요? 예전에 그런 글 올리신 것 같은데 이 댓글 하나가 모든 걸 흔들어 놨죠. 이 슬라이드 정말 당시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잘 보여주죠. 정체가 뭐예요? 어쩔 땐 다주택자고 어쩔 땐 세입자고 혹시 부캐라도 키우세요? 이런 비아냥 섞인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조롱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다주택자께서 세입자 걱정을 다 해주시고 혹시 요즘 뭐 좀 쫄리시나 봐요? 이런 댓글이 달리면서 글의 성격이 180도 뒤집혀 버린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한편의 온라인 수사극으로 변합니다. 네티즌들이 직접 디지털 탐정이 되어서 과거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근데 여기서 네티즌 수사대가 진짜 대단한 걸 발견합니다. 바로 언어학적인 증거인데요. 글쓴이가 예전에 남긴 댓글, 많이 못 사둔 게 한이다. 딱 이 한 문장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면 아예 못 산 게 한이다라고 하지 많이 못 샀다고는 잘 안 하잖아요? 많이라는 말은 이미 몇 채 샀다는 걸 깔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진실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한쪽에서는 나는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외치는 세입자. 다른 한쪽에서는 저 사람 세입자인 척하는 집주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 정말 팽팽하게 맞섰죠. 하지만 이 한 사람의 정체성 논란은요, 사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는 입구에 불과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짜 논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글쓴이가 제안했던 대출 확대가 과연 지금의 고통을 덜어줄 약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인가, 의견이 정말 극명하게 갈렸어요. 당장 세입자 숨통은 트인다는 쪽과 그게 결국 집값만 더 올리는 투기 거품을 키울 뿐이라는 쪽이 정면으로 충돌한 거죠. 특히 대출 확대를 반대하는 쪽에 눌리는 이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집값이 이렇게 오른 게 다 그놈의 과도한 대출 때문이다. 전세 제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게 오히려 더 큰 부동산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이라는 주장도 많았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문제 자체를 간단하게 생각해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힘들면 그냥 집을 사세요. 라거나 좀 더 싼 데로 이사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댓글도 많았죠.
어쩌면 이게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깊은 감정의 골을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건 이겁니다. 이 모든 사건이 결국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인 전세의 미래가 얼마나 복잡하고 답이 없는 문제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정말 쉬운 해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참에 전세제도 아예 없애버리자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문제점만 고쳐서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고 맞서줘. 그야말로 모두의 생각이 뜨겁게 부딪히는 용광로 같았어요. 오늘의 한 줄 요약입니다. 온라인에 올린 한 개인의 작은 호소가 우리 사회에 숨겨져 있던 깊고 복잡한 균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의 이야기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부디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최신 정보를 바로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논란과 이슈의 논슈였습니다.